지금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쪼개 주셨잖아요. 여러 가지 어휘들로. 그거 이게 듣고 보니까 대표님께서 유튜브에다 올렸던 그 말들이 요즘 많이 생각이 나고, 쇼츠에 올렸던 것도 되게 생각이 나고, 이 가난이라고 하는 걸 또 이렇게 또 쪼갤 수 있구나라는 것에 또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가난이라고 하면 그냥 통장 잔고랑 그냥 생각의 차이 정도만 생각을 했었지,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쪼개질 줄은 진짜 몰랐었는데, 그렇죠. 어, 되게 놀랐어요. 쪼갠다라고 하는 지금 표현을 PD님 잘 썼어요. 에, 진짜 가난을 쪼개봐야 돼요.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다 하면 가난한 나라는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근데 한국이라고 네네. 하는 그래도 여긴 자유민주주의란 말이에요. 예? 지금까지는 그래 왔고, 그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에서 내가 태어나서 자본주의의 어떤 그 역할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노력하며 요즘에 돈 버는 세상인데 그 자체가 주는 의미가 이미 다른 나라들은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어요. 아프리카라든가 뭐 그리고 심지어 음, 중국 안에 내부에서도 다양한 어떤 그 뭐라 민족적인 거 그리고 그 지역적인 지역별로 시스템이 어 그 문화적인 차이가 분명 되게 많단 말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차이가 부산하고 서울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게 갭이 되게 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드리냐면 여권 하나만 가지고 중국에서 호주 가려면 작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 가기 되게 힘들잖아요. 예, 근데 한국에서 한국 여권을 가지고 호주 가려면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거의.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미 모두 다 같은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나의 같은 이 선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누구는 앞서서 이미 그 내가 한 세 바퀴 뛰었을 때 그 시점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불행하고 자살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부유한 나라인데 실제로 한국이 중국보다 부유했었어요. 예, 지금은 이제 중국이 많이 커져가지고 한국이 이제 중국의 어떤 그 도움을 받을 정도로 지금은 이제 많이 커 있죠. 왜 인구라든가 거기 시장성을 보면. 근데 한국이 훨씬 더 부유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를 보면 그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가난에 대한 정의에 우리가 더 쪼개서 들어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래 가난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내가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났고 좋은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났고 해서 가난에 탈출하고 가난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무엇이 가난인지 내 속성을 딱 만들어 놔야 돼요. 딱 그 원칙을 지켜야 돼. 그게 이런 게 가난이구나. 이런 게 가난한 마인드고 이런 게 가난한 선택이구나. 그걸 봐야 돼요. 진짜 내가 남들보다 똑같은 100억 자산가라고 하더라도 어떤 100억 자산가는 자유가 훨씬 넘쳐나요. 예. 근데 어떤 100억 자산가는 자유가 없어요. 이게 100억이 사기쳐서 100억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남의 밑에서 그냥 남의 공댕이 핥아가지고 100억을 만들었는지 어쨌든 자유가 없이 100억. 내가 외부에서 언제 어디에 막 미팅에 막 갈 수 있고 사람들 전화했을 때 막 놀러 갈 수도 있고 어쨌든 내 자유의 의지 내 마음껏 어디 가서 막 스피치하고 강의도 해줄 수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자산가고 똑같은 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선택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유하다고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누군가 봤을 땐 100억 하면 부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돈이 없었을 때는 뭔가 내가 어디 가서 강의들 해달라거나 뭔가 뭐 해달라면 어디 가서 막 할 수 있어. 근데 오히려 내가 자산이 있고 좀 어떤 명예가 있다는 이유로 내가 하고 싶은 강의를 하고 싶어도 그 어떤 계열이 안 맞거나 정치 색깔이 안 맞거나
그리고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이득 관계 때문에 그걸 못하거나 이런 거는 다 뭐냐면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내가 그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난 이런 사람 부유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건, 어, 진짜 쪼개야 돼요. 예, 지금 피님 얘기한 것처럼 쪼개서 보면은 우리가 진짜 따르고 담고 싶은 진짜 가난에 탈출된 그 몇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기는 하지만 주변에 흔히 널려 있는 그 막 벤치 몰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그런 중산층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뭐 뭐에 쫓기는데 어쨌든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좀 우리보다 조금 잘 산다고 해서, 우리보다 월 수입이 높다고 해서 우리보다 좋은 차, 우리보다 좋은 음식, 우리보다 막 생활비, 외식비 막 쓰고 막 우리보다 좋은 막 브랜드를 입고 다니고 우리보다 좀 더 자신감 있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예, 지금 우리가 가난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쪼개 거에 있어서 거기에 맞춰 보면 큰 구멍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어떤 사람 작은 구멍이 있든 큰 구멍이 있든 그런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완벽하다, 완벽한 사람만 따라라 내가 표현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보더라도 뚱뚱한 사람하고 마른 사람을 굳이 저울로 재봐야 알아요? 아니, 그냥 딱 봐도 뚱뚱하구나, 얘는 말랐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요. 예. 그 사람의 그 어떤 표면적인 부분만 보고 그 사람 부유하다고 따르는 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어울리고 지내다 보면,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됐어. 운 좋게 그 사람이 나랑 함께 일하게 됐어.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뭐 주기적으로 보는 사람이야. 그런데 올 때마다 뭔가 구멍이 보이고 그 뚱뚱함인지 마름인지 어쨌든 그 안에서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할 만큼 그렇게 존경스러운 사람이 아니구나를 내가 나중에 깨닫게 돼요. 예. 그러면 존경스럽지 않은데 그 사람 밑에서 일하거나 그 사람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 살고 있고 그런 사람이 내 배우자라고 한다라고 하는 건 실망만 남겠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관계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힘든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그거예요. 얘를 이렇게 봤는데 사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처음에 봤을 때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려고 그 모든 표면적인 것들을 완벽하게 다 막아 보였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게 꿰뚫어 보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그게 있다 보니까 딱 사람을 만나서 깊은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 가난하구나. 이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좀 정신적으로 모자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 사람 참 공허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돈은 있는데 이 사람 참 힘들게 이 돈을 벌었구나. 이 사람은 참 정신이 없겠네.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때? 가난하기 때문에 결핍하기 때문에 그 결핍에 어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을 도움을 못 주냐? 결국에는 세상이 인정하는 그 인정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도와주려고 그 진짜 구멍을 찾아서 얘기해 주려고 했을 때는 그 소통이 건드리는 소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 사람은 허락을 안 하면 절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없고 그리고 이런 사람도 우리의 도움을 안 받으면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봐봐요. 가난의 층층이 얼마나 겹겹이 많이 쌓여져 있는지. 처음에는 돈 많이 벌면 가난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처음 관계만 좋으면 좋은 배우자만 찾으면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뭐 의사, 변호사, 뭐 검사 뭐 찾아봐봐요. 네, 뭐 병원의 원장이고 막. 근데 병원의 원장이고 막 들어봤잖아요. 막 연예인이고 막 연예인 막 얻어 맞고, 예? 막 진짜 막 때리고 막 그 다 뭐예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괴로운 거를 상대방한테 배우자 약자한테 푸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뭘 의미해요? 가난을 의미한 거예요. 병원의 원장이고 막 연예인이고 누구나 다 알아보고 막 그런 사람인데 왜
그런 두려움에 벌벌 떨거나 오히려 그거를 이제 약자한테 예, 막 어쨌든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에 대한 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쪼개 보면요. 참 많은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가난이라는 키워드 제가 많이 쓰는 이유가 진짜 가난한 사람 정말 많아요. 한국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내가 성취감을 느끼면서 할 그게 없다니까. 왜 가난하지 않은데 내가 왜 여기 있겠어요? 문제 해결이 내가 안 되는데. 근데 가난한 사람 많기 때문에 내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한 내가 도구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때? 내가 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를 내가 꿰뚫어 보지 못하고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는 용기를 내가 갖추고 있지 않다면 이런 사람들을 여기까지 겹겹이 쌓여진 이 가난을 내가 양파처럼 까서 진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고 그 다음 단계를 내가 준비시키는 시스템으로 이제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보이기 때문에 지금 피디님 것처럼 저도 15년 동안 이 경험, 제 현장에서 이거 경험하고 제가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쪼갤 수 있는 거예요. 네. 답이 됐어요? 네. 네. 어, 네. 그러면 지금 좀 생각해보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별로 많지 않네요. 결국에는 그 1%의 부자들의 그런 어떤 삶이 진짜 대표님께서 말하는 그 부자의 삶이고, 그 외에는 모두 다가 결핍이 있고, 가난한 구멍이 나 있는 그런 상태인 거네요. 지금 네. 얘기 좀 들어보니까. 아, 네.